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슈가 있는 쪽들이 뭐 바이오 쪽에서 있죠. 뭐 HK 이노엔,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군들 좀 이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온 거 이따가 설명해 주실 거고,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트럼프가 끌어올린 시장을 베센트 장관이 조금은 이렇게 눌러놓고 끝났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좀 눈치를 볼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슈 나오는 부분 오늘부터 2+2 시작하니까 혹시나 그런 업데이트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동수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너무 환호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침착하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네, 실적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중요합니다. 반응을 별로 안 하게 되면은 관세 효과가 오히려 풀린 앞당겨진 거냐 뒤에 나올 것이냐 이런 거 계산할 것이고, 50%로 중국이 내리더라도 그래도 그 관세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감이 있다면은 그렇게 안 셀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잘 그 내용을 뜯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2530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522 이렇게 바뀌었고요. 코스닥은 0.14%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727 여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조금 올랐네요. 0.1원 정도 올라서 1427원 60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세 0.1% 약세고요. 하이닉스는 1% 넘게 올랐다가 0.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어가지고 크게 의미 있게 오르거나 의미 있게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뭐 어제 올랐었던 SDI나 LG엔솔 이런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늘 1-2% 정도 좀 떨어지면서 차익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다 보합권. 네, 대부분 다 보합권이네요. 네. 조용하네요. 네. 조용합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들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HK 이노엔 요거 이제 임상 3사항 관련된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제 풀이장부터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시장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상한가는 좀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붙는지에 따라서 상승폭 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벤티지랩도 전일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시간 내에서 또 이제 좋은 결과 나오면서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직행 그리고 점상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물량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또 과열 종목이잖아요. 매매하시기는 매우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요게 좀 핫한 것 같아요. 뭐죠? 신세계 그룹. 그 트럼프 주니어가 오죠.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의 인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뭐 테마적으로 이전에도 한번 이걸로 꽤 올랐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똑같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틱톡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쪽도 워낙 이 급등락이 좀 심해가지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쪽에서 뭔가 기회를 노려보긴 할 텐데, 요것도 지금 대부분이 다 갭상승을 했다가 좀 빠지는 부분이라 요것도 눈치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뭔가 테마로 묶이는 쪽에서 수급이 쏠리는 것들을 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면은 그런 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굳이 막 무리해서 엄청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눈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에서는 뭐 사실 좀 좋은 내용이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미국장에서 강했었던 내용들도 전혀 반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쪽으로 너무 이런데 쏠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조금만 관망을 해보자.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뭐 HK 이노엔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슈가 정확하게 있어서 호재가 100% 반영되는 이런 종목들 빼고는 코스닥에서도 뭐 엔캠, 파두, 신성델타, 중앙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거에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 올라봤자 2%에서 4% 정도니까 크게 오늘은 또 저기 소형주에서 중형주 요런 쪽이 조금 강하고 굳이 좀 찾자고 해도 딱히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이진 않네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1.5%, 뭐 삼양식품이 1.5%, 뭐 그 정도 레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특징들 있을까요? 그 바이오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어제가 신라젠에서 신라젠 계속하고 그런 정도 100인 내에 드는 것에서는 그 정도밖에 눈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그렇다고 엄청 빠지는 것도 없어요. 예, 나쁜 뉴스가 사실은 나온 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렇고 바이오 일부, 코스피는 더 반응이 애매하죠. 오늘 하이닉스 나온 거 실적 말고는 나머지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오후 2시부터 다 실적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전에는 실적 발표가 될 건 오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강인데다가 뭐 딱히 뭐 하이닉스가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 다른 쪽은 반응을 할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갖다 붙일 게 없잖아요. 삼양식품 삼양식품 실적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삼양식품이 장이 약간 애매하니까 1% 정도 반등,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그 정도가 한 100인에서 움직임이 있는 정도라고 보여줘서 섹터적으로 묻기도 애매하고 개별적인 반응 정도로만 보입니다.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은 많이 빠지네. 네, 4.3% 정도. 이게 애플하고 조금 달리 가죠. 애플은 약간 어느 순간을 보면은 중국하고 협의결이 될 것 같으면 패닉 바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LG노텍은 이제 PBR이 0.7배 이하로 갔거든요. 물론 실적이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패닉 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마이너스 폭이 좀 크다는 거 정도 눈에 띕니다. 나머지는 뭐 그다지 바로 코멘트 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쇼크로 나왔는데 원래 한 2% 0. 그냥 플랫 정도로 생각하거나 0.1 정도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어텐션이 되고 유통주에서 실적이 약간 엇갈리면서 유통주 신세계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마트라든지 롯데 쇼핑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버텨보려는 거 아니겠냐. 요 정도만 좀 첨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대형주에서 제일 많이 빠집니다. 4.3% 빠지는데 오늘 리포트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그렇죠. 무더기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흥국증권, 저기 SK증권, 신한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그리고 뭐 메리츠에서도 나왔고요. 삼성증권 뭐 이런 데서 목표가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지금 목표가가 전반적으로 한 19만 원 정도? 네, 20만 원 내려갔을 겁니다. 19만 원 정도로 좀 많이 내려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2분기 계절적 비수기에 재고 부담 우려된다. 올해 감익이 불가피하다. 뭐 그래도 주가는 저평가다. 1분기 우호적인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있네요. 그리고 오늘 방산이 조금 같이 떨어지네요. LIG 넥스원이 1%대, 그리고 현대 로템도 1%대. 물론 저희가 어제 뭐 하창원 본부장님이 저거 시황하시면서 방산, 조선, 그리고 변압기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뭐 하락폭이 막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다시 고점 트라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2, 3% 정도 떨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긴 하네요. 방산이요? 예. LIG만 내려가는 것 같은데 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플러스, 항공우주도 플러스. 좀 애매합니다. 그렇네요. 그 안에서는 또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네요.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다 비슷합니다. 넥스원이나 저기 에어로스페이스나 저기 로템이나 그렇죠. 세 개가 다 위치가 좀 비슷한 고점 트라이에서 살짝 한 2, 3% 밀리는 부분 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팝니다. 1047억 코스피에서 매도, 코스닥에서 276억 매도. 진짜 왜 이렇게 파는 걸까 싶을 정도로 계속 연이어서 좀 팔고 있는. 이게 플러스로 시작을 해, 매수로 시작을 해도 결국 끝낼 때는 매도로 끝나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4월 내내 거의 팔고 그쵸? 있죠. 네, 하루인가 빼고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계속이죠. 2, 3주째. 알겠습니다. 방송 마칠까요? 갈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네. 이따가 먹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양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로? 제가 안 먹고 다 드셨어요. 이거? 이거? 많이 드세요. 저 이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제 똑같은 거 먹고 왔습니다. 저. 그래요? 광고 제품이 겹쳐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먹고. 지금 나스닥이 2.5% 올라서 마감한 게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예. 그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제 이미 대의장 때 땡겨. 이미 에이. 나스닥이 2%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그때 대의장의 미니 지수 값이 전날 본장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장 초반에는 미국이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퍼센테이지 뭐 50에서 뭐 65%요 정도로 지금 100% 넘잖아요. 그걸 이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베센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이제 찬물을 탁 끼얹고 나서부터 쭉 빠졌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S&P 글로벌에서 이 나오는 매크로 지표가 서비스업 쪽이 저는 너무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50을 상회하긴 하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 약간 간과하기 힘든 이 관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하드 데이터는 반드시 박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뉘앙스가 나온 내용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베센트의 발언이 상승폭을 좀 둔화를 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전이 우리 대의장 때 이미 코스피는 그거 신나가지고 올랐는데 네. 뭐 좀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버리니까 오늘은 당연히 선반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13분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어떻게 좀 시장을 대해야 될까요? 김정현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하면은 뭔가 매크로나 아니면 다른 쪽에 그 해석을 달리하거나 아직 나쁜 게 남아있다라고 해석한다고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하이닉스 반응을 안 하고 있고 물론 어저께 오른 게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은 잘 나왔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사실 잘 나온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다는 게 반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반응한 게 유통주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안 간다는 것 같아요. 미국보다.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게 많습니다. 그 IT만 하더라도 우리 하이닉스가 좋게 나왔습니다만 TI라든지 장비업체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 실적 및 가이던스가 좋아서 시간 외에서 5% 4% 올랐거든요. 본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로 오른 거잖아요. 그다음에 셋같이 그 IT 이게 소프트웨어 얘네들도 전망에 대해서 아직 문제 없어요. 저기 그 관세 그러면서 무려 7%나 올랐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전혀 반응을 아직까지 안 한다는 걸 봤을 때는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이닉스는 뭐 나쁠 건 없어요. 네, 가이던스도 나쁠 게 없어요. 네. 흠잡을 게 있냐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해석의 여지를 굳이 하려면 또 뭐 어저께 현대일렉트릭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아주 골 때리는 거죠. 뭐 막판에 또 2, 3%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해석과 그 여지에서 자꾸 까다롭게 한다는 거는 한국 시장 내지는 관세 이펙트가 없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경계를 아직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미국이 4월 2일 주가로 거의 도달한 것이 종목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너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 맞추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실적은 좋다 그러지만 지금 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에라.
뭐 얘기해요? 오늘 장은 조용하네. 아니 보여드릴 거 많아. 보여드릴 게 많다고. 준비된 자료는 많다고. 준비한 건 많죠. 오늘 장. 오늘 참 아니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해. 자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하고. 제 얘기가 그 그 얘기잖아요. 얘기지. 네, LG로트 얘기했고 하이닉스 얘기했고 삼성바이오 얘기할 거 LG 많다고 하셔가지고. 만약 이렇게 우리나라 장은 네. 이러느니 하고 미리 땡겨서 우리는 4월 2일 넘어갔다. 미국은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쉰다. 이렇게 그냥 편안한 건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좋은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뭐 계속 요 정도 레벨에서 또 1% 어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레벨업을 했어요. 결국 2,500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요런 흐름 보니까 조금씩 이제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까? 네, 2,500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네, 저는 2,600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2,600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되려면 관세가 확실하게 턴을 딱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미중 봉합이 그 1기 때가 한 18개월 정도 질질 끌어서 최종 픽스된 게 그 정도 걸렸는데 그런 걸 막 단박에 막 3개월, 6개월 만에 끝나는 그런 스탠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오늘 GDP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게 확 좋아지거나 뭐 아니면 수출입 데이터에서 지금 열대 품목 중에서 반도체 빼고 다 박살났잖아요. 그런 게 확 좋아지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뚫고 가겠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르면 올라가도 일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산업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적인 트레이딩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세 상승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르면 한정된 자원 안에서 계속적으로 산업적인 순환매는 나올 거다. 그래서 산업의 이런 두더지 게임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고, 뭐 공부한다고 무조건 다 잡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게 많아야 뭔가 보이는 게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야를 좀 많이 넓힐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게 좋고, 그게 싫으면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대형주를 사셔가지고 그냥 시간을 태우고 수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면 언젠간 차례가 온다. 그 기우제 매매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될 때까지 패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식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저는 좀 특이한 게 미국장에서 태양광주들이 박살이 났어요. 오늘 하나솔루션 오르잖아요. 네. 이런 거 괴리죠. 네, 괴리고, 그다음에 GV가 가스터빈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뭐 관세 영향이 있지만 좋게 나왔어요. 네. 기존이랑 유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비트 올라간 이런 건 오케이예요. 그리고 뭐 가스터빈 쪽이랑 LNG랑 엮여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뭐 조선 가는 것도 오케이예요. 뭐 그런 건 나쁘지가 않죠. 근데 오늘 양자가 또 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반영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이상하게 좀 시장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괴리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또 화장품, 그 다음에 엔터 이런 것들, 관세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가 좋아졌을 때 전일 빠졌던 애들이 오늘 다 기어 올라오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시장은 또 관세에 대해서 베센트의 발언이 이거 뭐지? 약간 초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랑말랑한 산업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조금 가르마가 잡혀가고 있는 거는 조선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하나오션이 2.5% 올라서 지금 얼마입니까? 81,800원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2% 넘게 상승, HD 현대중공업은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다시 힘을 내서 14만 원 위로 뚫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조선도 오르고, 그리고 카이 1.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5%,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상승폭을 더 넓혀가고 있어서 방산 일부 종목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다 LS에다가 LS 일렉트릭 같이 올라와 주면서 1% 넘게 변압기 쪽에서도 전력설비, 조방변 셋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좀 잡히는 것 같네요. 자, 김정일 본부장님, 일단은 하이닉스 실적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BM 효과에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역대급 실적. 작년 4분기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실적이고요.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 근데도 주가는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러게요.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현대전자 그러니까 지금의 하이닉스 출신이신 김정일 본부장님이고요. 반도체 애널리스트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실적은 이런데 왜 주가는 이런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자료 아침에 막 회의할 때 나와갖고 자료를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키 포인트만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예. 이 페이지에 실적은 7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게 제가 말씀드린 게 6조 7천억이었죠. 네. 아마 최근 거는 7조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7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거 밑으로 나오면 빠지겠다. 어제 올랐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잘 나왔죠. 6조 7천억 하면 10% 7천억이 잘 나온 거고 7조 4천억 잘 나온 거잖아요. 좀 참아주세요. 1분기 실적 구성, 요거를 만드는데 실적 구성이 DRAM의 출하량이 9% 줄었고 가격은 빠지지 않았고 낸드는 한 30% 됩니다. 매출에. DRAM이 훨씬 중요하죠. 낸드는 19% 빠지고 출하량이 가격은 20% 빠졌어요. 이것은 애널리스트의 예측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 보통 애널리스트 제가 세 군데 보니까 최근에 한 거 보니까 애널리스트는 이거보다 더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더 좋았어. 그럼 뭐냐? 여기 따로 안 나왔잖아요. HBM. 그래서 HBM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D램의 출하 개수는 더 줄었고 가격은 뭐 특별히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D램은 비슷했고 낸드는 더 나빴거든요. 예상했던 정도인데 더 잘 나왔어. 그건 구성에서 HBM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예상보다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전통은. 그렇죠. 네. 그런데 나쁜 게 없어요. 그럼 HBM은 꽝이면 꽝이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가이던스 볼까요? D램은 10% 초반 상승, 출하만 주는 겁니다. 낸드는 20% 정도 그 이상의 상승. 이건 뭐죠? 여기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 HBM이 확 2분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관세 우려로 지금 풀인 이펙트가 출하량의 반영이 3월 달부터 되거나 4월부터 본격화되는 거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어쨌든 실적은 HBM 때문에 된 것 같고 아마 2분기는 관세 풀인하고 HBM의 견조한 게 겹쳐서 요 수치, 이 가이던스만 보면은 애널리스트가 지금 원래 잡은 것보다도 낮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죠? 베이스가 7조 4천억이니까 2분기는 어떻게 되죠? 환율이 변하지 않으면 무조건 8조 5천억 이상만. 그러니까 아까 1분기 최고 아니에요. 2분기 최고가 거의 99% 맞아요. 그럼 주가는 왜 안 가죠? 그럼 그 다음을 모른다는 거다. 그 다음을 모른다는 거야. 곱하기 8조 곱하기 3은 48에 32, 32조잖아요. 그러면 EPS가 35,000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35,000원이면 제가 8배 하면은 8배가 6배도 안 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덜 나오는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평가성이 있으니까. anyway 그러기 때문에 그 장의 반응이 안 좋다는 거는 이거의 지속성에 대해서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니 근데 내용은 잘 알겠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 비싸요? 아니 아까 안 그랬죠. 6배 하면은 6, 3, 18 하면 18만 원이고 5배 하면은 15만 원이니까 사실 더 잘 나왔으니까 사실 8배가 잘못하면은 애널리스트 되면 4점 몇 배일 수도 있어. 마치 현대차처럼. 5배 이하일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 까더라도 한 15% 제가 원인을 깐다 그랬잖아요. 애널리스트가 37,000원 EPS니까 까면은 사실은 4만 원 될 수도 있는데 까면은 32,000원 나오니까 곱하기 6배가는 5배 5, 3, 15 5배 5.5배 정도라고 까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분기부터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 HBM도 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땡긴 거 D램만에 땡겼다라면 3분기부터 관세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이 뭐가 해당되는 거는 중국 스마트폰 이 보편 그 품목 관세 있잖아요. 이게 빨리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HBM이 3분기에도 계속 좋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누가 얘기해 주죠?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가 언제 나와서 얘기해요? 5월 중순에 나오잖아요. 애플 나와서 얘기하는 건 그냥 걔네 스마트폰이니까. 그러면 관세가 해결이 빨리 안 되고 트럼프는 3주 내에 해결하겠다 했지만 베센트 말대는 베센트는 한 2년 정도 지난하는 게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반응을 안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엄청 좋은 실적 가지고도 반응을 안 했다가 질질 끌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죠. 기분 안 좋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드문. 아니 징징거려서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잘 나와도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몰라가지고 좋을 때도 반영이 안 되고 또 나쁠 때는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겨울이 와서 반영이 안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골든 타임이어가지고 정말 황금기여서 실적도 당장 잘 나오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좋으면서 국정도 안정화되면서 글로벌적인 상황도 좋다라고 했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갔겠지. 근데 상대적으로 작년 4월, 5월 기억나세요? 작년 5, 6, 7월 달 올라갈 때. 그때는 아마 거의 다 좋지 않았어요? 금리는 결국 내릴 것이라 했고 국정에 뭐 다툼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거 아니었고 엔비디아도 아무 얘기 없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이구환신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레거시도 문제 없었고 하던 때가 언제까지였냐? 정확히 7월 말까지였어요. 8월 달부터 흐물흐물하더니 8월 말부터 찌그러져서 삼성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약간 영향 받는데 하이닉스 영향 없었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2분기는 지금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었지.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정권은 바뀌어서 안정된다는 건 아직은 기대감이고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주 굳이 살 거 뭐 있어? 미국의 대표주 많고 TSMC도 지금 PER이 13배, 14배인데 뭐 이렇게 따지면 글쎄 뭐 좀 더 지켜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다고 이거 숏하느냐? 그러기는 명분이 전혀 안 쓰니까 그렇게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사실상. 예, 지금 그렇게 좀 이상한 시츄에이션에서 스톱된 것 같다. 이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상한 시츄에이션이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아무리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현실이면은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 낫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방산이 낫나? 오늘 방산 조선을 가는 거 반도체가 안 가니까 사실 간 측면도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4% 가고 삼성전자가 1%, 1.5% 갔어 봐. 천천히. 하이닉스가 4% 가고 네. 삼성전자가 1.5% 갔어 봐. 그러면 이쪽에 수급이 안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스탁된 거고 그 억누르는 건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으로 아직 믿음이 안 간다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타개할 방법은 없어요. 한미반도체는 2.3% 더 빠지네요.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네. 아창원 본부장님도 코멘트 왜 못 갈까?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내용은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예. 제가 추가로 뭐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좋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치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 힘들 정도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그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AI 쪽에 대한 사실 엔비디아의 최근의 기조를 봤을 때 뭐 TSMC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ASML이나 뭐 AMD가 얘기한 것처럼 관세 영향이 있다. 뭐 이만큼 손해 볼 거다. 그런 쪽에 좀 더 스탠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에 대한 스토리가 좋아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뷰라면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모아놔야죠. 왜냐하면 상황이 조금 향후에 대한 이런 전망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그게 요번 실적보다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가주면 당연히 주가는 많이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올랐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베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그 긍정적인 뷰를 가질 수 있는 미국에서의 그 발표들은 이런 거 하나 항상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11페이지 잠깐 볼게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셉이라는 회사 말씀드렸죠. ERP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더존비전 같이 하여튼 뭐 ERP 포함해서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독일에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예. 얘네 실적이 아까 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7% 올랐어요. 근데 애널리스트가 바로 리포트 적었네요. 어저께. 기대보다 견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이런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Current Cloud Backlog. 그냥 백로그지. 예. 근데 이게 전분기와 마찬가지, 전분기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 분기에도 29%나 성장했대요. 거의 고무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이런 말을 애널리스트가 그냥 막 쉽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전체 가이던스, 실적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올해 가이던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이던스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한 27% 성장한다고. 요거 안 적었는데 영업이익은 더 성장하거든요. 약간 정도. 네. 그리고 전혀 아직 파이프라인에 매크로 이슈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중형 사이즈로부터 고객들은 계속 투자하려고 요청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보노님이 얘기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뷰가 뭐 틀렸다고 볼 만한 계제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볼까요? 이거 페이지 5페이지 보세요. 이거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결국은 이번 실적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알파벳 실적 발표되죠. 네. 그 다음에 인텔 다음 주면 나오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알파벳 뭐 얘네들의 그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실적과 그 다음에 매출 컨퍼런스하고 캐펙스 컨퍼런스 이거는 캐펙스인데 이 캐펙스가 이렇게 둔화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캐펙스 그로스가 둔화되면은 아까 지금 좀 찝찝했던 게 진짜인가라는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둔화될까? 매출 성장률이 너무나 안 좋으면 결국은 캐펙스가 둔화될 거라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에 좀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계감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조차도 밸류가 더 안 좋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거 봤을 때는 아까 쌤 간 거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직은 그런 거죠. 근데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근데 관세가 이슈를 해결해 줘야지 이게 그래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믿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면은 몰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가에 아직 못 들어오는 이런 시츄에이션인 거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지금 뭐 9시 반 기준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금액이 지금? 크진 않아요. 100, 1000, 100, 억. 10억, 100억? 벌써 초반부터 400억 파는 거예요? 400억. 삼성전자 400억, 하이닉스 210억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던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뭐 가고 못 가고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 가고 못 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큰 장에 밀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고기들이 무슨 고기를 잡을까 이런 거를 고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을 사야 거기에 하이닉스의 좀 실적도 부각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뭐 지금 저기 코스피도 약보합이고 코스닥도 약보합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안 사주는 거 아닐까. 근데 어떻게 뭐 또 바로 이렇게 딱 올라가고 맨날 그렇겠습니까? 또 실적이 저렇게 잘 나왔는데 싸다고 사면은 또 올라갈 때가 있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정봉인의 우거지 뼈 해장국 맛있게 해주셨네요. 예, 이거 한번 두 분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봉인의 우거지 뼈 해장국 아래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죠. 뼈, 고기, 우거지 100% 국내산이고요. 한 끼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5팩 총 4.5kg이고요. 한 팩에 900g 들어가 있습니다. 3팩 플러스 2팩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납품용 제품 그대로. 그거 쪽은 소리 조금. 100% 국내산 뼈랑 고기랑 우거지 사용이고요. 담백하고 깊은 국물 맛 해장용 집밥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자와 야채만 넣으면 감자탕도 오케이이고요. 햇섭 인증된 식품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10월 25일까지 넉넉한 유통기한이고요. 감자만 넣으시면 감자탕집 부럽지 않은 정봉인의 우거지 뼈 해장국입니다. 국내산 원재료 넉넉한 5팩 구성이고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보르님 드시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게 약간 매콤하네요. 매콤해요? 매콤하네요. 매콤해. 그래요? 나 맵찔인데. 국물도 한번 같이. 톡 쏘네. 국물도 괜찮고.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워. 팍팍 먹어야지. 이거 팔리지. 그렇게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으면 팔립니까? 손으로 먹어야지. 아니 아까 많이 달라 했는데 네. 고기 덩어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고기 덩어리 많이 안 줬어. 아니 다 또 주시겠죠. 광고해야지 식사로. 알겠습니다. 우거지 엄청 부드러워요. 네, 우거지 부드럽고. 우거지 부드러워. 네. 톡 쏜다는 표현에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네. 톡 쏴요. 톡 네. 쏴요? 어떻게 감자탕이 톡 쏴요?
먹어볼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톡 쏘는 부드러우면서 톡 쏘고 맛있어요. 근데 원래 맛있으면. 감자탕이 약간 이렇게 먹었을 때 매운맛이 살짝 있어줘야 또 이제 술안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생각이 나지. 소주 한 잔. 아 맵긴 맵네. 좀 약간 매콤한데 일반 감자탕보다는 매운 게 맞습니다. 약간 근데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맛있어요. 톡 쏘는 건 아니죠. 난 톡 쏴요. 약간 스파이시? 주관적 현실. 에이, 스파이시 맞다. 맛있어요, 근데. 매콤합니다. 얼큰해요. 근데 고기가 많이 들었네. 냈다는 것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매운 건 아니야. 맵다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톡 쏜다가 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땀나네. 바로. 매운 게 맛있습니다. 진짜 매콤해요. 얼큰한 근데 거. 원래 너무 또 달기만 하면 감자탕 맛 없어요. 달짝지근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잘 흩어지고 좋네요. 아, Not bad. 김장을 보면 톡 쏜다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다. 그냥 살짝 얼큰한데 매운맛이 요즘 마라탕에 마라 느낌 있잖아요. 마라 느낌. 그 느낌이 조금 있네. 그치 그런. 그래서 느낌이 이제 약간 있지. 알싸하게 올라오는 거를 톡 쏜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는 예. 것 그게 같죠. 더 정확한. 처음 먹었을 때 뭐가 톡 쏜다는 거지 이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마라 맛 같이 쫙 올라오는 게 살짝 있네요. 근데 그래야지 약간 자극이 약간 받아서 더 땡겨서 그쵸. 한 숟가락 더 먹을 수도 있고. 전 다 먹었어요 벌써. 내걸 먹었는데 벌써 없네요. 저도. 이걸 그 본원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나 안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절로 안 가고. 아니 저희 잘 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보노님.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김장호 본부장님 자료하실 때 어쨌든 저는 다 먹었어요. 좋습니다. 광고니까 사실 이것도 손으로 뜯어가지고 쫙쫙 이거 원래 이거는 사실은 그래야 감자탕은 되는데. 예. 근데 손으로 안 하고 젓가락으로 해도 이게 잘 벗겨져요. 부드러워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감자탕은 이 뼈와 뼈 사이를 딱 꺼내가지고 그치, 맞아. 요 안에 있는 그 흐물흐물한 흐물흐물한 골수 거. 같은 거 예, 맞아. 그런 거 쪽쪽 빨아먹는 게 딱 그 맛인데 그 ASMR도 되고. 사실 손으로 먹는 거는 뭐 기한 84만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래 우리 다 어렸을 때 다 손으로 먹었어. 저 옛날에 그게 놀이터에서 자연스러운 막 개미도 집어 먹었어요. 단백질 보충. 단백질 보충. 맞아요. 그냥 잘. 옛날엔 잠자리도 먹었던 거 아세요 혹시? 먹었죠. 잠자리? 잠자리는 모르겠는데. 잠자리 먹었죠. 잠자리를 드셨어요? 개구리. 호박잎에 개구리는 먹지. 개구리. 개구리도 먹고 메뚜기 먹고 메뚜기. 메뚜기가 잠자리를 날개를 떼서 머리 떼고 어때요? 그 호박잎 있잖아요. 호박잎. 호박잎, 호박잎을 쪄가지고 거기 넣어서. 거기 넣어가지고. 그래요? 잠자리는 안 먹어봤어요. 그래 메뚜기.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두 분은 그 가난에 이렇게 갑자기 가난까지. 소시지 화장실도 안 써봤죠. 좋은 아파트 살려면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잖아요. 알 리가 없지. 여긴 연봉 10억이고. 재래식 아파트. 푸세식 아파트 옛날에 5가족 모여 살고 그랬어요. 에휴, 누가 하면 그때는 굉장히 의아하겠어. 그때는 이상한 소리. 요런 뼈 이렇게 먹고 옆집에서 내놓으면 그거 발라먹고 고아먹고 그랬지. 광고 끝. 정봉인의 우거지 뼈 해장국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드렸고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고기도 푸짐하고 고기도 부드럽고 조금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런 거 못 드신다고 하더라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큰한 정도. 자 그리고 쿠첸 프리미엄 압력밥솥 블랙 에디션. 어우 이름 되게 어렵다. 200대 한정입니다. 쿠첸 프리미엄 압력밥솥 블랙 에디션. 6인용 10인용 이렇게 있네요. 6인용은 139,000원 10인용은 149,000원. 국내 최초 3중 파워 패킹, 열 보존력과 조리 속도 강화 있고요. 신소재 다이킹 코팅 내솥. 여기 있네. 스크래치 수분에 강하고요. 3단계 밥맛 조절 기능이 있고요. 자동 세척 기능, 분리형 커버 이렇게 있고 에너지 효율 1등급. 잡곡밥도요. 29분이면 뚝딱. 조리 속도가 빠른 똑똑똑똑똑똑똑똑한 왕똑똑한 스마트 밥솥. 밥은 쿠첸,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블랙 에디션. 쿠팡 개석 거라 최저가 확인해보고 그보다 10,000원 내렸다 그래요. 10,000원.
우리가 진짜 전국 최저가입니다. 6인 139,000원, 10인 149,000원. 쿠팡 전국 최저가보다 10,000원 저희가 내려서 진짜 전국 최저가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조금 좀 더 달라 그래요, 감자탕. 더 드세요. 저는 충분했고. 윤재님 이 성함 얘기하면 안 되나? 감자탕 있으면 좀만 더 주세요. 오, 소리 좋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광고 끝. 사는사님께서 민준이 어렵게 산 거 치고는 너무 징징댄데 다이아 수조잖아요. 그리고 진짜 트라우마일 수도 있죠. 트라우마? 트라우마. 너무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도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맞을 것 같으면 그치, 낑낑낑 미리 울잖아. 미리 약간 그런 걸 수도 누가 있죠. 때리지도 않는데 같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3,000명 나갔네. 예. 자, 그러면은 9시 42분인데 보노님 어떻게 뉴스를 볼까요? 네. 사실 오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해외에서의 이런 IB 증권에서는 140만 원대의 목표 주가도 나왔거든요. 지금 100만 원 전후예요. 그러니까 상방을 굉장히 좀 크게 열어놓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 오늘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실적 나오고 좋은 이슈가 있는데 빠지는 게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다. 삼바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없는 거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남들이 다 욕할 때 요럴 때 좋은 종목군들을 싸게 차곡차곡 모아 가신다면 예. 나중에 이제 너도 나도 사고 싶을 때는 항상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600, 2,700, 2,800대 돈이 많아요. 이상하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올라가도 막 끝까지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수만 떨어지면 돈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관심 없이 사서 뭐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 파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삼바의 전망치가 약간의 뭐 물론 이것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목은 진짜 궁뎅이 무겁게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삼바만큼 뛰어난 종목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 중에서 바이오 하나 딱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전히 삼바 하나 갖고 있는 거 남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은 최대한 싸게 잘 사셔야 되겠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 뼈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가 과거에는 주문을 안 해도 안에서 매장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어도 됐거든요. 그래요? 네. 원래 스타벅스의 취지가 그래요? 안에서 편안하게 있다 가세요예요. 왜 공간 마케팅이에요? 공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마시고 싶으면 마셔주세요였거든요. 바뀌었지. 진짜예요. 진짜? 진짜요, 진짜. 그런데요. 그게 스벅의 감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주문을 안 하면 못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저게 맞지 않나? 원래 걔네 그 마케팅 요소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있다 보면은 사실 남들 다 먹은 거 보면은 당연히 자기도 먹고 싶지 안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 그래서 뭐 거의 공짜로 있는 사람이 없고 다들 먹긴 하는데 어쨌든 기조가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30분 넘게 자리를 비우면 이제 짐도 치워버린다고 합니다. 치워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30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물론 이거는 이 카페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짐 두고 막 밥 먹고 우리나라 도난이 없으니까 막 노트북 막 다 깔아놓고 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정도면 어쨌든 수익화나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올 거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애기들 출생아 이거 1월 달에도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 많았는데 출생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 결혼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기저효과에서의 영향이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출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
뭐 출산주나 이런 정책주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 듣던 중 반가운 뉴스네요. 2월 출생아 2만 명 11년 만에 증가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앞으로 늘어나야죠. 우리 뭐 보험료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은 좀 인구가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GDP 9개월 만에 또 뒷걸음 된 거 마이너스 0.2%면 충격 받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좀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환율에 대한 흐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스타벅스 글로벌 정책이 안 먹어도 쉬었다가도 됨 플러스 외부 음식 가져와도 됨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30분이면 당연히 30분이면 자리 치워야죠. 뭐 하는데 카페를 30분이나 비워? 사실 그러면 스타디 카페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 돈 주고 가는 게 맞지. 공식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그 내용이 한국 스타벅스 얘기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거 우리나라 진추는 거 우리나라 얘기고 원래 기존은 잠깐만. 그게 스타벅스 코리아의 정책이 아니라 저 매장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다 펼친다고 그랬던데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분 얘기는 그 지금 말한 그 매장만 도난 사고가 빈번해서 그래요? 그 매장만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지 스타벅스 코리아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잘못 읽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읽고 한번 왔는데.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9시 4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으로 돌아가면 코스피는 0.1% 마이너스, 코스닥은 0.1%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지수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LG이노텍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가 하락폭이 어제 이제 가짜 상승이라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조금 떨어지네요. 삼성 SDI가 2%, LG화학이 1.5%, 뭐 그런 종목들 이렇게 민트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5%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네요. 물론 제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LIG 넥스원,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조방변도 같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중형주가 그나마 조금 나은데 가온전선이 6.5%, 동서가 5.3%. 동서는 뭐 이슈가 있어요? 동서? 삼양이 오르니까 같이 오르는 건가? 그런가? 삼양이 2.6% 오르니까 동서도 같이 오르나? 네. 그리고 한화 4.6%, 한국콜마, 이마트, 신세계 이런 유통 관련된 주들이 오늘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 HK이노엔, 삼천당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요. 오늘 딱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종목들이 없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조금 오르네요. 컴투스도 오르고 빠졌어. NC도 오르는 것 같았고 대부 시스터즈가 5.5%, NC도 3.4%.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희 본부장님. 네. 코멘트를 하나 드리겠는데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료 하기 전에 하나. 그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하이닉스 관계.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TC 본드 말고 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내후년 넘어갈 때 그때는 한미 반도체를 우선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기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 반도체 못한다기보다도 예. 그 기술적으로 계속 챌린지장이 나오니까 일부에서 그 일본에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예. 찾아보세요. 반도체 장비? 네네네. 그 회사 거를 해서 한미 반도체와 다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때 걔네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한미 반도체 계속 종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 비전을 어떻게 같이 세컨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미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뷰는 이 장장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세컨 벤더, 서드 벤더를 하겠다는 의지가 제가 봤을 때는 꽤 아주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그러면 디스코가 관련되는 그 장비 중에서 사실은 한미반도체 말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말고 이오테크닉스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또 어떤 어텐션이 또 되고 있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이오테크닉스를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연구해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정도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자료 한 거 해요? 아니면 해주세요. 네, 페이지 10 페이지인데 좋은 얘기 좀 드려볼게요. 좋은 얘기가 꼭 그런 거 페이지 10? 네. 구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구글이 그 반독점 뭐 그 재판을 미국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주 동안에 한 데 따라서 법무부가 너네 갖고 있는 검색 엔진 크롬 매각하나 이럴 수도 있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알파벳. 그런데 구글이 그렇게 그 좀 어텐션을 받고 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 AI가 오늘 무슨 얘기했냐면 오픈 AI. 네. 구글의 검색 엔진 크롬 우리가 인수할게. 누가요? 오픈 AI가? 저거는 군침 줄줄 나겠죠. 그래서 이게 어텐션이 돼서 이게 구글의 그 이 반독점 해서 재판이 향후 3주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초미의 관심이 되다. 이 업계의 지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구글이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구글은 제미나이라고 있죠. 제미나이. 제미나이가 있으니까 제미나이를 어떻게든 간에 많이 오픈의 챗GPT 이상으로 또 그 이상으로 뭔가 제미나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저께 말씀드린 삼성전자 휴대폰에 제미나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급했다는 기사를 나왔는데 오늘은 제미나이의 월 활성화 유저 이게 monthly active 유저 숫자가 3배 증가됐대요. 6개월 제미나이께? 자기네께 그전에 뭐야? 그전에 1억 명이었나? 하여튼 제미나이 저렇게 많이 쓰나? 하여튼 절대적으로는 작년 10월보다 한 3배 증가됐대요. 3억 5천만 명. 눈에 띄었어요. 근데 아직은 오픈 AI보다는 적죠. 오픈 AI는 얼마? 6억 명이래요. 이것도 증가폭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하고 구글 제미나이하고 경쟁 이게 격화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크롬은 어떻게 되냐, 크롬의 운명 이런 것들이 이 흐름은 뭐냐면 AI의 경쟁 구도이기도 하고 온 디바이스나 그 AI의 그 뭔가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드라이브하려는 세력들은 남아 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죠. 뭐 경쟁에서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걸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저거 인터넷 뭐 쓰세요? 익스플로러래 저거. 네이버 씁니다. 아니. 네이버. 인터넷 그 뭐라 그러지? 기본 바탕에 네. 익스플로러랑 뭐 크롬도 있고. 크롬 써요. 크롬 쓰세요. 저는 크롬 써요. 예, 크롬.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 네. 저 뼈다귀가 다 떨어져가지고 없다 그럽니다. 네, 아까 봤어요. 아웃 오브 스탁이야. 없대. 아쉽습니다. 제 거를 드리지. 아니. 그러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남으면은 더 먹는 거지. 같이 먹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타인의 거를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아니에요. 탐하고 그러지 아니, 않아요. 뭐- 제 거 드릴게요. 맛있으니까. 이거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더 먹을 수 있겠어. 알겠습니다. 9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장을 보고 지금 뭐 이제 중국 시장도 개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장 보고 어떤 코멘트를 해주고 싶으신지 오늘은 뭐 이렇게 하자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수가 아래 있을 때 해야 되는 말들과 지수가 위에 있을 때 해야 되는 말들은 상당 부분 한 50%는 겹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실적 되게 잘 나도 오히려 빠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상치 펀더가 잘 안 먹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산업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에서 연관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뭔가 보시거나 아니면 말캉말캉한 쪽을 보시거나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산업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매매가 잘 되시는
있는 분들이라면 그쪽으로 계속 세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좀 잘 못한다 그러면은 좀 안 간 애들 위주로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거나 혹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산업 이슈가 있을 때 하루 이틀 반짝 오르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 패턴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날에 초입 부분에 같이 좀 동행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예. 시장 자체는 좀 재미없게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걸 잘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늘은 이렇구나, 그럼 투플러스가 어떻게 되나 좀 볼까, 이런 것들 뉴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민국님께서 트럼프 주니어 방한 이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클벨에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는데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 신세계 얘기했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료로 자세하게? 해가지고 예, 온다고만 그냥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 상에 대한 코멘트? 뭐 반도체가 안 갈 때는 조선 방산, 변압기. 그 제가 유연하게 포트를 왔다 갔다 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기조대로 3개월, 6개월 가는 건데 저는 변압기, 화장품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선택에 따라 나머지는 뭐 하시기 나름이고, 하이닉스는 18만 원이면은 PER 5.8배 정도,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를 15% 까더라도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안 까면 5배 초반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지금 밸류니까 18만 원 이하에서는 트레이딩 영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다. 자, 9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고 내일 혹시 여의도 오실 분이 있으시면 삼진제약이랑 3프로TV의 이 팝업 스토어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어제였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하고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저희가 스튜디오 옆에를 열어놓고 게임도 하면서, 저기 되게 건강한 분들이 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게임하면서 경품도 주고, 멀티비타민 이뮨 부스터샷 지금 아래 나오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혈당과 소화에 좋은 위엔당을, 요거를 또 방문만 하셔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달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3프로TV와 삼진제약이 뭉쳤으니까요, 꼭 오셔서 요거 팝업 스토어에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게임과 경품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선물이 팡팡. 삼진제약 팝업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책하고 올 때 이렇게 여의도 슉 와가지고 저희 방송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자아자님께서 민준아 패널들한테 갑질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질?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갑도 아니지만 갑질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장이 좀 색깔이 좀 바뀌면서 힘이 붙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그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는 IFC몰로 걸어가는 여의도역에서 IFC몰로 오는 쪽에서 더현대로 더 오면 지하 통로. 무빙워크. 네, 무빙워크 그 지하 통로 타고 쭉 오시면은 크게 있어서 보입니다. 좌측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